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3년째 적자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달 주총을 앞두고 정철동 대표가 적자고리를 끊을 묘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내 빅테크 쌍두마차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자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가 건강상 이유로 사퇴하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이달 이사회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기업 공개 강자인 NH투자증권의 위상에 금이 가는 모습입니다. 6년 동안 주식 자본시장을 이끌어온 수장까지 교체하면서 전열 재정비에 나섰지만 파주 사태 여진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이 오늘 주주총회에서 내년까지 전기차 풀 라인업 구축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송 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부진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3년째 적자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올해는 적자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정철종 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3년째 적자 늪에 빠진 LG 디스플레이. 2년 연속 2조 원대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5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주력 산업인 LCD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결국 백기를 들었고 뒤늦게 OLED를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 대형 OLED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에 나섰지만 TV 시장 둔화 등 낮은 채용률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소형 패널로 눈을 돌렸지만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가 시장 우위를 점치고 있고 중국의 추격도 거셉니다. 높은 애플 의존도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IT용 8세대급 OLED에 대한 엇갈린 행보도 변수입니다. 삼성은 4조 원대 투자에 나서며 차세대 OLED 양산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LG 디스플레이는 투자 신중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문제는 산업 특성상 디스플레이는 주기적인 대규모 투자 사이클이 나타나는데 이는 생산 능력 확보로 직결됩니다. 적기를 놓친다면 성장이 뒷걸음질 친다는 겁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미래 시장 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투자도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곡간이 줄어들자 연구개발 비용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미래 기술력 확보보다는 당장 수익 개선을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정철동 대표. 주가도 9,000원 선마저 붕괴됐는데 오는 20일 주총을 앞두고 흑자 전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묘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자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가 건강상 이유로 CA협의체 공동의장직을 사임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반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이달 이사회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두 기업의 창업자 리더십은 다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자들의 거취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7년 만에 이사회에 복귀하는 반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두 기업은 상반된 행보를 걷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김 창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CA협의체 공동의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향후 김 창업자는 카카오그룹의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 직책에서는 물러나지 않지만 사실상 경영에서는 손을 놓은 겁니다.
이로써 앞으로 정신화 대표가 단독으로 카카오를 이끌게 됐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대 주주인 김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서 빠지며 쇄신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또 정 대표는 IT 영역의 기술적 소양을 가진 최고 경영자는 아니라는 점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이달 26일 이사회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간 과감한 의사결정 능력이 장점이었던 이 창업자가 돌아오며 네이버가 추진 중인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네이버가 현재 사활을 걸고 있음에도 성과가 부진했던 인공지능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업자들의 행보가 엇갈린 네이버와 카카오. 두 기업 모두 경영 쇄신과 신속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격변기에 접어든 만큼 엇갈린 창업자 행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기업 공개 전통 강호인 NH투자증권 위상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주식 자본 시장을 이끌어온 수장까지 교체하면서 전열 재정비에 나섰지만 파주 사태 여진을 털어내지 못한 모습인데요. 잇따르는 청약 사고와 기업 고객 이탈로 신임 최강원 ECM 본부장의 어깨만 무거워진 모습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IPO 시장 전통 명가인 NH투자증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IPO 대여들의 주관사 명단 어디서도 NH투자증권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도 사태 이후 잇따르는 다수 기업 고평가 논란, CK솔루션 청약 사고 등으로 인한 평판 훼손과 금융당국의 징계 예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1년간 IPO 과정을 주관한 다수 기업의 상장이 최종 무산되면서 기업금융업계에서 상장 무산 사례가 가장 많은 하우스란 오명을 얻은 NH투자증권. 올해 IPO 주간 리그 테이블 실적은 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IPO 대여로 꼽히는 롯데 글로벌로지스, DN솔루션즈, 달바글로벌. 아무도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두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기존의 주간 계약을 체결한 IPO 기업들도 떠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들어 에너지 저장 장치 컨테이너 전문 기업인 에이스 엔지니어링, 3.3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 아기상어 콘텐츠사인 더 핑크퐁 컴퍼니, 양자기술 기업 노르마 등이 타 증권사로 주간 업무 열쇠를 넘긴 상황. 잇따르는 손절 흐름은 징계 가능성 및 평판 훼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NH투자증권은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 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와 IPO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제 형사사건과 별개로 금융감독원서도 제재를 예고한 상태. 최근 단독 주관한 CK솔루션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과정에서 직원 오기재로 인해 벌어진 청약 사고는 평판 리스크의 불쏘시개가 될 전망입니다. 청약 전부터 배정 비율이 확정되지 못했고 이 같은 상태가 하루 이상 지속됐음에도 내부적으로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한 시스템 부재 및 미진한 사후 조치가 드러나면서 신뢰도를 떨어뜨린 계기가 됐습니다. NH투자증권이 오명을 벗고 기업 공개 전통 강호라는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이 오늘 주주총회에서 내년까지 전기차 풀 라인업 구축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EV3를 시작으로 EV4, EV5, EV2를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송호성 기아 대표이사 사장이 오늘 서울 서초구 L타워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2026년까지 대중화 모델 풀 라인업을 완성할 거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EV3를 시작으로 EV4, EV5, EV2를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 여기에 기아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와 함께 픽업 트럭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기아는 앞으로도 서스테이너블 모빌리티 솔루션스 프로바이더로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혁신을 멈추지 않고 고객 경험 전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PBV 첫 모델인 PB5 출시를 앞두고 송 사장은
특수 차량 사업에서 축적한 40년 이상의 오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지 수압, 유틸리티별 트림 출시 등을 통해 맞춤형 모빌리티 경험을 입체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올해 PB5 출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5만 대의 PBV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송 사장은 또 타스마는 아태 및 아중동 지역에서 기아의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한층 확대시켜줄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타스만을 통해 확보한 제품 역량과 시장 경험은 기아 픽업 라인업 전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 연간 매출 10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기아는 올해도 수익성과 기업 가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기아가 제시한 올해 사업 목표는 영업이익 12조 4천억 원, 영업이익률 11%. 이날 기아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송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고 정관에 부동산 개발업을 추가했습니다. 전시장 플래그십 스토어와 같은 신규 사업장 개발과 일부 건물 임대 운영을 위한 것이라 설명입니다. 한편 지난해까지 무보수 경영을 펼쳤던 정의선 회장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 사장은 2019년 경영 환경이 어려울 당시 자발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았던 정의선 회장에게 책임 경영 강화 차원에서 신규 보수 지급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국내 철강업계 2위 기업인 현대제철이 오늘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전방 산업 약화, 중국 저가 철강 유입 등 대외적 리스크에 노조 리스크까지 겹치며 위기의 골이 깊어지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현대제철이 오늘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합니다. 국내외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도 높은 자구책을 통해 경영 개선에 나선 겁니다. 현대제철 측은 전체 임원들의 급여를 20% 삭감하고 해외 출장 최소화,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 검토 등 극한의 원가 절감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업계 2위인 현대제철은 미국의 25% 보편 관세 부과, 중국과 일본 등 저가 철강제의 국내 유입, 전방 사업인 국내 건설 경기 악화 등 대외 리스크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노조 임금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측은 1인당 평균 2,650만 원의 성과급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현대차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반년 넘게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최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업과 직장 폐쇄 등으로 공장이 멈추면서 생산량에도 지장이 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대제철은 노조의 게릴라성 파업이 이어지자 지난달 24일 당진제철소 냉영 공장에 사상 처음 직장 폐쇄 조치를 취했다가 16일 만인 지난 12일 직장 폐쇄를 해제했습니다. 현대제철 노조는 어제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야간부터 파업을 재개하는 등 갈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을 축소 운영하고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있고 포항공장 감축 인원을 대상으로 당진제철소와 인천공장 전원 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컨소시엄에 시중은행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농협은행까지 참여를 공식화하며 막판 컨소시엄 체급 분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NH농협은행이 한국소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합니다. 소상공인 특화를 내세운 한국소은행 컨소시엄에는 한국신용데이터 KCD를 주축으로 지난해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지난달에는 유진투자증권이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10일 농협은행은 한국소은행 컨소시엄에 투자 의향서를 보내며 시중은행 가운데 두 번째로 제4인터넷 전문은행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제4인뱅 인가전에 뛰어든 컨소시엄은 한국소은행, 유뱅크, 더존뱅크 등 6곳입니다. 더 비즈온이 주축인 더존뱅크 컨소시엄에는 신한은행이 참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2021년 6월 더 비즈온 지분을 취득하고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업무 협약은 진옥동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금융솔루션과 비즈니스 플랫폼을 결합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이 더존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신한은행은 현재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오프라인 지점이 줄어들고 있고 비대면 영업이 대세를 이루면서 디지털 전환 효율화가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제사인뱅 컨소시엄 참여가 또 다른 기회라는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사인뱅 인가 조건으로 안정성, 혁신성, 포용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두면서 자본금과 자본 조달 방안에 대한 배점도 늘렸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결국 자본 조달력이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 가운데 은행권의 컨소시엄 합류를 위한 막판 물밑 작업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홈플러스가 오늘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열흘 만에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주주 MBK 파트너스의 의사결정 능력, 채권 변제 시기 등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MBK 김병주 회장의 사죄 출연 요구에는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0일 만에 직접 입을 열었지만 시장과 업계 관계자들의 걱정과 의혹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대주주 MBK 파트너스의 경영 능력, 정산 지연 원인 등 각종 의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 홈플러스는 오늘 서울시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납품업체 미정산,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등 홈플러스를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조주현 홈플러스 사장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상거래 채권 중 3,400억 원을 상환했다며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제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산이 일주일씩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된다며 받으신 분들은 불만을 제기 안 할 것이라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현실적으로 모든 채권을 일시 지급하기 어렵다며 회생 신청 이후분의 변제 일정에 대해서는 대기업 등의 시간을 달라는 식으로 대응해 불확실성을 남겼습니다. 이 밖에도 점포 매각이나 임대료 재조정 등의 의혹에 대해 회생 개시로 회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기업 회생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는 홈플러스가 부도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했을 뿐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주주 MBK 파트너스는 별다른 자구 노력 없이 기업 회생을 신청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김병주 MBK 회장의 사죄 출연 요구에 대해서도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보험사 CEO들이 급여를 뛰어넘는 성과급에 힘입어 10억 원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수장 홍원학 대표와 이문화 대표도 상여금만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보험사 CEO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연봉의 절반 이상을 성과급으로 챙겼습니다. 오늘까지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생명손해보험 상위사 중 오너인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이 업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해상의 최대 주주이자 오너 경영인인 정 회장은 지난해 27억 4,100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습니다. 급여는 9억 3,700만 원, 상여금이 17억 6,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월급쟁이 CEO로는 각 업계의 1위사를 이끌고 있는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와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의 연봉이 가장 높았습니다. 홍원학 대표는 18억 원, 이문화 대표는 16억 원가량을 받았는데 상여금이 급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여승주 하나생명 부회장은 별도의 상여금 없이 급여만으로 15억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용일, 이성재 현대해상 각자 대표는 각각 14억 원, 11억 원 넘게 수령했는데 연봉의 절반 이상을 성과급이 차지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임직원들에게도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나란히 2조 클럽에 입성하며 기록적인 실적을 거둔 삼성생명과 화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성과급을 책정했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올해 성과급을 연봉의 60%대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이 같은 성과급 잔치가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회계제도 변경 등으로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예상을 깨고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
하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와 자본 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성과급 규모가 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위클리 비즈 유여온입니다. 점심 드시고 졸린 분들, 이제 영화관에서 잠깐 눈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메가박스 강남정이 오늘 17일부터 21일까지 메가 쉼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메가 쉼표 이벤트는 점심시간 영화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소등된 리클라이너 좌석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청할 수 있고 힐링 음악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픈 누구나 환영한다고 하는데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니 점심시간 휴식이 필요한 분들은 잠시 들려 특별한 휴식을 취해보시죠. 다가오는 봄, 우리 집 강아지와 어디로 여행 갈지 고민 중이신가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댕댕 여행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댕댕 여행 지도는 카카오 내비에 축적된 이동 데이터를 분석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정보를 알려주는 일러스트 지도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펫 관광자원 100선을 바탕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가기 좋은 여행지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여행지에는 전남 순천 오천 그린광장, 충남 태안 꽃지 해수욕장, 대구 수성못 유원지 등 전국 주요 명소가 포함되는데요. 각 명소의 방문 비율, 주변 인기 방문지 등 유익한 관광 정보도 함께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 봄 멋진 여행지에서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추억,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서울시가 스타 셰프와 시민이 함께하는 서울 미식 팝업을 운영합니다. 이번 팝업은 국제 미식 행사인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2년 연속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환영 만찬, 포럼,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서울 미식 100선의 대표적인 셰프인 최연석 셰프와 강민구 셰프가 이끄는 셰프 군단이 참여하는데요. 최연석 셰프를 대표로 한 흑백요리사 셰프 군단은 시그니처 메뉴와 전통주 칵테일을, 강민구 셰프가 이끄는 영 셰프팀은 파인다이닝을 기반으로 한 스몰 플레이트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스타 셰프들과 함께 미식의 세계로 빠져보시는 것 어떨까요? 국내 최대 핸드메이드 커머스 플랫폼 아이디어스가 해태아이스와 협업해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아이디어스는 이번 출시를 위해 지난해 10월 해태아이스 IP 활용 공모전을 실시했는데요. 해당 공모전에는 300점 이상의 작품이 출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용도, 창의성, 실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세일이, 반월상점, 무지개상자 등의 작가가 선정됐는데요. 이번 협업으로 해태아이스의 주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접목된 폴라포 향수, 바밤바 키링, 쌍쌍바 나무 트레이, 브라보콘 스크런치 등 색다른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태아이스 IP를 활용한 아기자기한 문구들, 이번 기회에 재미있는 아이템 하나 구비해보시죠.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검찰이 오비맥주의 수백억 원대 관세 포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은 최근 오비맥주의 관세 포탈 혐의 사건을 조세범죄수사부에 배당했습니다. 관세청은 맥주 원료인 메가와 관련해 오비맥주가 관세 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올해 초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메가는 원재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가운데 주류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승인 할당량에 대해서는 세율 30%, 이외 수입 물량은
최대 세율 269%까지 급등합니다. 할당량 승인 여부에 따라 매가에 부과되는 세율이 크게 차이나는 만큼 관세청은 오비맥주가 다른 수입 업체 등의 할당 물량까지 사들인 것을 관세 포탈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LENC가 건설업계 최초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인테리어 상품인 D셀렉션을 선보였습니다. DLENC 소속 전문가가 아파트 인테리어를 디자인하고 설계해 주방, 거실, 침실 등의 스타일을 한꺼번에 조화롭게 꾸밀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SNS 등을 통해 170만 건가량의 콘텐츠를 조사한 뒤 고객 선호도가 높은 인테리어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D셀렉션은 미니멀, 모던 내추럴, 소프트 클래식의 3가지 스타일로 구성돼 고객은 취향껏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단 한 번의 공사로 현관부터 주방, 침실 등 집안 주요 공간을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할 수 있고 철거와 공사가 반복되며 생기는 불필요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DLENC 관계자는 입주 전 한 번의 인테리어를 통해 비용 부담을 덜어냈다면서 고객이 자신의 취향을 공간에 담을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